대호 프로젝트 가동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신동아가 작년부터 윤석열 감찰설이 있었다. 법무부는 답변이 어렵다고 하고 국경안 사명감과 국민 검찰 수사권 보호를 한다는 2019년 9월의 기사입니다. 윤석열은 왜 조윤 대전 내막 이렇게 신동아에서 낸 기사입니다. 신동아는 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적인 매체이기도 하면서 뭐랄까요, 이런 종류의 약간 찌라시성,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그런 곳입니다. 조윤 대전 조국과 윤석열 대전입니다. 이 당시에는 조 장관만큼 윤 총장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향후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하마평이 무성하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렇다. 여기서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동훈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대호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한동훈 검사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서울 촌놈 검사라는 별명이 생겼다. 출세욕도 있고 사명감도 굳건해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 욕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측근을 중심으로는 말씀드렸죠. 측근, 한동훈 검사 등 대권 프로젝트인 대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말도 나왔다. 1980, 90년대 리크루트 사건, 사과와 규빈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정권 핵심 인사를 퇴출시킨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처럼 권력의 저승사자가 돼 수사하면 대권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나온 얘기지만 사실은 그 한참 전부터 검찰은 대권을 꿈꿔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대권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면서 윤석열의 검찰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본인들이 정권을 교체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권 교체 주역으로서 본인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권력이 바뀌는 시기에 예전 권력을 세게 치고 새로 바뀐 권력에 기생해서 다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검찰의 논리였다고 하면 윤석열이 드디어 살아있는 권력을 침으로써 그 권력을 건져서 끌어내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즉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성공해본 성취감을 가지는 것이죠. 검찰이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이 항상 고개를 숙였는데 고개를 쳐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자각을 검찰 전체가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조윤대전이라 불리는 조국과 윤석열 간의 경쟁을 하게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쳐내드리겠습니다. 직접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대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문재인이란 권력도 내가 쳐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조국 장관을 쳐내면서 보수 언론과 엄청난 세력이 붙어서 이들에게 십자포화를 가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이상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즉 이번에도 또 살아있는 권력을 치면 내가 다음번에는 대권을 거머쥘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벌였던 것이 바로 울산 시장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임 사건 등 정권의 핵심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그 수사를 진행해왔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승승장구한 거죠. 내가 정말 대권을 거머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시민의 힘으로 촛불로 그 준동을 막아내면서, 그리고 최근에 조국 장관이 여러 언론사들을 민형사상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법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야기하던 조국의 대권 자금이 무슨 몇백억을 만들어 놓았느니 이런 것들이 다 헛소문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대권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뒤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거나 혹은 돈을 빌려줬다가 이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도층의 시선이 싸늘해진 거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반란이 시작되면 본인이 권좌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인과 장모가 이런 저런 사건들에 연루되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검찰 내부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인사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검사복을 벗으면 밖에 나가서 전관 예우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황교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부산 고검장을 마치고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17개월 동안 17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로펌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동안 월급만 받고 공무원으로 살고 있다가 옷을 벗고 1년, 2년 안에 몇십억의 부를 거머쥐게 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런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인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옷을 벗으면 전관 예우의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심지어 공개된 액수이고 소위 말하는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그냥 전화 한 통 해주고 1억씩 받는 즉 수사 자체를 무마하는 재판까지 가기 전에 수사 자체를 무마하는 이런 식의 검찰 권력들을 사용하려면 승진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하려면 검찰총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전통을 깨버렸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항의를 하자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밖에서 만나자. 지가 보고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그냥 인사를 진행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윤석열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네? 그럼 윤석열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네? 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로서는 지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겁니다. 즉 내부에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특수부 검사 일부가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90%를 차지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은 더 이상 윤석열에게 줄을 서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에게는 누군가 발톱을 세우게 돼 있는 겁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매우 불안한 권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고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조심은 하겠지만 이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곧 1년 있으면 임기를 마칠 권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8월 3일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사 임관식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에 숨어있는 속내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인데 이것을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검사들이 빠져있는 망상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사법기관인 줄 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건 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법을 통해서 나라를 바꿀 그 사람입니다. 대오 프로젝트 잊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에게는 한동훈이라는 책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인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한동훈 검사라는 모사와 함께 했을 때, 모사꾼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통해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법치국가는 요순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에는 법이 없었습니까? 법치라는 것이 실현된 지는 3,000년이 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의 의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지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꺼낸다고요? 왜 지금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3.8%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내부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에게 탄압당해서 옷 벗을 거라고 생각하지? 나는 대오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니들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지지율이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은 지금 다시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정말 출마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부인과 장모를 수사했다가 이 사람이 정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승진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 법무부 장관이 우리 인사권을 쥐고 우리를 학살할 텐데 한동훈이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한동훈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의심의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오 프로젝트는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윤석열이 꺼낼 수밖에 없는 카드라는 점입니다. 어제 몇몇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서 열린민주당은 윤석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즉 여당으로부터 탄압받는 윤석열이라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바로 윤석열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권에 도전할 것을 발동을 걸고 허울뿐인 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이런 말들을 마구 꺼냄으로써 뭔가 여당을 불지르고 그래서 여당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독재와 전체주의 이런 얘기를 그냥 꺼내고 있는데 여권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논란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대권 주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여당의 지금 정부에 있는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권 주자 노름을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일이지만 윤석열은 아마도 제 상상 속에서는 한동훈 검사와 함께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연설문을 쓰고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검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내가 검찰총장 옷이 벗겨지든 아니면 벗고 나가든 나가자마자 난 대권 주자로서 다시 붙을 것이다. 그래서 2022년은 다시 너희들 앞에 돌아와서 너희들의 인사권을 내가 거머쥘 것이다. 어떻게 할래?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검사로서 성공한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검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소위 말하는 모래시계 검사라고 해서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검사의 그림을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 됐고 대권 주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홍준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대권을 거머쥐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수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로서의 그런 이미지는 국회로 들어오면 사라지고 정치인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수단으로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띄워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정치인이 되고 나면 검찰총장의 옷을 벗고 나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 그때는 또 페이지 뷰를 올리기 위해서 언론은 그에 대한 가혹한 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조국의 가족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윤미향의 가족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윤석열의 가족까지를 파헤치면서 만천하의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실상을 까발리는 일을 그때 할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언유착, 검찰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하는 언론은 검찰총장은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치인이 되고 나면 또 그림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원하는 대로 이 검사 옷을 벗고 나서 정치인이 되면 성공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고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1년을 더 버티는 것으로 자기의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재와 전체주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투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검찰총장의 자리를 지키고 대권 지지율 10%를 유지하면서 검사들로 하여금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가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자를 잘라내거나 사표를 받아버리면 저는 이 탄압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면서 이 대권 주자로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그림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기간 동안 생각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보고 전반적으로 흘러간 정세를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가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실현해 가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옷을 벗기는 것에 있지 않고 시스템을 완비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어제 저 선언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했다는 점, 그런 윤석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더 고민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두 번째, 윤석열의 대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8월 4일 옳은소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열린민주당 당 대변인, 정치연구소 신코아이 소장 김성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반격이 궁금하다면 위의 영상을, 그리고 한동훈 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수사 방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눌러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